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최근 중요한 지표 발표가 시작됐죠. 일정은 제가 저번 주에 한번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지표가 일단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까지 발표된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뒷부분에 더 중요한 지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시장한테 좋은 방향으로 지표가 나올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분기에 들어왔잖아요. 2분기 지표가 미국 정부에서 일단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면서 일단 경기를 좀 둔화시키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좀 높은 환경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예물 채권금리를 한번 또 체크를 해 봐야겠죠. 드디어 다시 4.5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번에 4.5를 돌파를 해서 증시의 조정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4.5를 돌파했었던 이 시점이 우리나라 시장을 또 좀 미국 시장에 비해서 과도하게 조정을 만들어낸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일에 걸쳐서 좀 우리나라 조정을 좀 심하게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최근 지표 발표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좀 급반등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4.5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조정은 추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조정이 아니라 그냥 눌림 조정 정도, 무서운 조정이 아닙니다. 이 위에서 나오는 조정은 무서운 조정이고요, 이 밑에서 나오는 조정은 무섭지 않은 조정입니다.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4.5를 다시 밑으로 하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우호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다 지나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여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 발표된 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제가 이게 PC를 말씀을 드릴 때 저번에까지만 해도 코어 PC가 예상치가 0.2였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클리브랜드 여는 그 나우 캐스팅에서 봤듯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0.3이었어요 예상치가. 그래서 헤드라인 0.3 그리고 코어가 0.2, 왜냐면 코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코어가 0.2 정도 나오면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만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코어가 0.2로 나왔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저번 주까지만 해도 예상치가 0.2였거든요 근데 발표할 때 0.3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와,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네 라는 효과를 좀 준 것 같은데, 이거 조작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딱히 이유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표 이 일정을 공유를 해드릴 때 예상치가 0.2로 나온 거를 확인을 했고, 클리브랜드 여는 쪽에서도 추정한 게 0.2에 좀 반올림 했을 때 가깝게 나온 걸로 봐서 그냥 요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수정이 되면서 0.2로 나온 뭐 요런 좀 웃긴, 좀 재미난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헤드라인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죠. MOM 0.3. 그래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그냥 나왔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을 까봤을 때도 코어 쪽으로 좀 좋은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때 10년물 국제 금리가 드디어 하향 반전을 시작했죠. 그리고 월요일날 또 다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 발표인데 이건 이제 특히 경기와 민감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반적으로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으로 좀 나왔습니다. 신규 주문도 줄어들고, 그리고 ISM PMI도 더 떨어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가격도 좀 더 둔화되는 쪽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신년물 국채 금리를 더 밑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연속으로 음봉을 만들어낸 지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졸트 발표가 있었죠, 어제. 그래서 일자리도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환율을 다시 내려뜨리고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어요. 특히 지금 물가와 관련된 거는 ISM 제조업 지표보다도 ISM 비제조업 쪽에 좀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일단 이거는 비제조업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예상이 잘 안 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도 예상보다 낮게 나온 수치가 나오면 10년물 국채 금리를 밑으로 내리는 역할은 하긴 하겠지만, 최근 나오는 지표들이 연속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를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경기 둔화 관점보다는 이러다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로 시장의 조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물 4.5 밑에서 나오는 조정은 추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조정이 아니라 눌림 조정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정도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이때입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 기준으로 금요일날 밤에 발표가 되죠. non-farm payroll 그리고 실업률. 이게 이번 주 중에서는 이제 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목요일 새벽에 FOMC 그리고 수요일 밤에 CPI 발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는 이제 지수는 이미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눌림 매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월초 가게 되면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한번 챙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나왔어요. 그냥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월초 구간에서 반등이 잘 나왔고, 여기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눌러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챙겨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 10년물 국채금리 4.5 밑에서 이제 나오는 조정은 이제 눌림 조정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한 현금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참고해서 대응하셨던 분들은 아마 제법 좀 잘 대응을 하셨을 것 같고, 멤버십 분들한테는 이제 미리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다 대응을 잘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때도 추가적으로 또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시장에 드디어 방향성이 결정되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10년물 국채 금리를 하향 반전시키고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표 주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는 아예 그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아요. 아까도 보았듯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기준입니다. 미국 시장 금요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월요일에 적용이 되겠죠. non-farm payroll 실업률 지표가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그때 위클리 우리는 월요일 만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방향을 결정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 워낙 대형 이벤트가 여기 딱 하니 있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내는 또 지표가 나온다고 해도 또 다시 그 이후에 혼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조세는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수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다. 그리고 목요일날 이제 제대로 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일단 이번 FOMC는 6월달 FOMC이기 때문에 SEP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점도표도 발표가 되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CPI 발표 일정이랑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내만여의 날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날 뭐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아마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CPI도 보면은 현재 클리브랜드 연에서 추정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요거거든요. 요거를 발표할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거. 지금 MOM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0.1도 안 돼요. 근데 물론 반올림 하면 0.1로 발표하겠죠. 지금 유가가 또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분위기가 6월 달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유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6월 달에 와서도. 그래서 6월 달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도 MOM이 0.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7월 달에 발표할 거예요. 7월 달에 발표할 건데, 어쨌든 분위기는 6월 달, 7월 달 계속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코어도 보면은 조금이나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일단 이거는 아직까지는 0.3이라는 게 좀 깨름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헤드라인에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게 되면은 코어 쪽에서도 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CPI가 3.36, 코어는 3.5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뭐 CPI도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만 나와도 시장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이제 FOMC일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코어를 지표를 깠을 때 0.3으로 나온다 해도 세부 데이터의 흐름이 좋으면 괜찮아요. 이제 그거는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PCI 쪽도 나쁘지 않네요. MOM 봤을 때는 0.1, 0.14. 이제 CPI랑 비슷합니다. MOM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코어 쪽은 계속 0.2대로 나오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제 물가 지표가 헤드라인 CPI 있고, 그 다음에 코어 CPI 있고, 헤드라인 PC, 코어 PC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어쨌든 코어 PC예요. 근데 코어 PC에서 다시 지금 이번 5월 말에 발표한 것부터 0.2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것도 반올림 하면 0.2입니다. 어쨌든 연율로 환산을 하면 2%대 물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요거로만 가지고는 일단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 힘들고요. 이런 대비표가 이제 계속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5월 말에 발표한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6월 말에 발표하겠죠. 그리고 요거는 7월 말에 발표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3개월에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한 분기를 본 거잖아요. 한 분기가 다시 0.2대로 내려왔다. 그러면 실제로 연준에서 뭔가 코멘트가 완화적으로 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8월달. 이때 뭐가 있죠?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 그 발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8월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9월달에 FOMC를 미리 보기 하는 그런 느낌으로 연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네요. 지금 이 데이터 그대로 가게 되면 어쨌든 시장은 좋습니다. 잘하면 8월달까지도 좋을 수 있고요. 확정적으로는 뭐 7월달까지는 좀 무난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지표의 어떤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이 그래도 좀 무난하게 갈 수 있겠구나. 금리 인하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